이탈리아의 여행 유튜버인 베라 씨는 한국에 여행 왔다가 예상 밖의 난관을 겪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 유튜버 베라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여행이 취미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행을 다닌 나라는 약 30개국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저는 친구들의 권유로 여행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 구독자는 천천히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여행 유튜버가 한국이 처음이라니 하고 놀라실 수 있을 테지만 사실 한국은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혔던 탓에 이제야 한국을 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촬영 컨셉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가보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비교해보는 스토리로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이미지였어요. 같은 아시아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점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메이트인 로지와 함께 일본 여행을 먼저 하고 나서 한국에 가는 여정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여행은 시작부터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이유는 일본의 온천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지와 기분 좋게 온천욕을 다녀왔는데 다음 날부터 피부가 붉어지고 갈라지면서 심하게 가렵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저와 로지는 처음에는 일본 온천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로지와 저는 같은 증상으로 괴로워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급하게 일본 병원에 갔는데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천을 다녀왔다고 의사에게 말했는데 일본 의사는 피부염의 원인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로지는 일본 여행을 하는 내내 약을 먹으면서 촬영을 하느라 서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피부염을 얻었다는 슬픈 에피소드 하나만 남겼을 뿐이죠. 게다가 일본에서의 여행은 조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나치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뭐든 느리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제가 사는 유럽도 전통을 사랑하고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도 느리고 우편물 택배 배송 같은 것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현금을 사랑합니다. 대체 왜죠? 모두들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며 짤랑짤랑 동전을 세워 돈을 내더라고요. 맙소사 지금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다 결제하는 세상에 사는데요. 한 번은 오사카의 유명한 라멘집에 갔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일부러 그런가 주변을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곳은 노점상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꽤 이름난 식당이었습니다. 모두들 동전까지 세워가며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몹시 답답해 보였네요. 다사다난했던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는 날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로지가 공항으로 가는 기차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하마터면 한국에 못 갈 뻔했어요. 로지와 저는 뒤늦게 시간을 착각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기차역으로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겨우 5분을 남겨두고 도착했고 다행히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타기 위한 기차를 탈 수 있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희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일단 인천공항이 제가 방문했던 어떤 곳보다 크고 쾌적하고 멋졌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MB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속도였어요. 사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이런 미친 속도라니 한국이 정말 유일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만 듣던 속도를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어떤 나라는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
휴대폰의 전화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쓴다는 건 느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게 있어서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빠른 나라였습니다. 저와 로지는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공항철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이 벌써 좋아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현금으로만 티켓을 살 수 있어서 무척 불편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10분 내로 열차가 도착한다길래 후다닥 구매를 하고 열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공항 열차는 다른 나라에서는 20분에서 40분 정도의 텀이 있는데 한국은 10분만 기다리면 열차를 탈 수 있어서 매우 놀랐어요. 제가 자꾸 한국에서 당연한 걸 보며 감탄하니 한국 분들 보시기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모든 순간이 참 놀라워요. 개인적으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행하고 다니기도 훨씬 편해질 텐데 말이죠. 물론 가장 빨리 먼저 배울 나라는 이탈리아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의 기차 연착은 매우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의 급행 열차도 10분 후에 온다고 해서 티켓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마음속으로는 연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10분이 지나자 열차가 왔어요. 한국은 시간 개념에 있어서도 철저한 모습이 보였고 한국이란 나라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지와 함께 올라탄 한국의 급행 열차 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마치 고급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와이파이는 물론 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깥의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나무가 많더라고요. 한참을 달려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기차역 밖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며 열심히 따라 나갔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와버린 거 있죠? 서울역에서 길을 한참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타는 한국의 버스 요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버스 티켓을 먼저 사야 하는 건지 버스를 타면서 현금으로 내야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면서 한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버스 기사님께 드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버스 안의 승객들은 모두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돈을 낸 거죠. 그런데 운이 없게도 우리는 버스를 잘못 타고 말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버린 거죠. 로지와 저는 구글맵으로 체크를 하면서 버스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고 우리는 바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예상치 못한 난간에 로지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 갑자기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로지와 저는 방금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성이면서 버스 번호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다가오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저희가 계속 길을 헤매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다가온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헤매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에게 다가온 한국인들만 5명이었고 모두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저희가 영어로 말하는데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어요. 마침내 어떤 한국인분이 저희가 타야 하는 버스의 번호를 알려주셨고 8분 뒤에 도착할 테니 그것을 타고 열 정거장 뒤에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분은 그것도 불안하셨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8분 뒤 도착한 버스의 기사님께 저희를 열 정거장 뒤에 내려달라고 말씀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친절한 한국인분들과 특별히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신 버스기사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친절에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는 별 탈 없이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실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이 나서 제가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특히 한국 인터넷이 빠른 건 진짜라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서 보여줄 땐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한국인만 빼고 모두 다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제일 처음 간 목적지는 바로 한강입니다. 우리는 꼭 한강에 가서 라면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위치를 핸드폰의 지도 앱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로지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펴고 앉아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라면 판매점에 들어갔더니 라면 조리 기계가 여러 대 있었어요. 저와 로지는 라면을 고르고 종이컵에 라면과 스프를 담고 물을 받았어요. 기계가 알아서 물을 적정량을 담아주다니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조리시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자 라면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계를 만들다니 라면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라면이 다 끓고 나자 우리는 식탁이 있는 벤치로 라면을 들고 갔어요. 야외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라면이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면의 맛도 정말 훌륭했는데요. 양념이 면에 잘 배어 있었고 국물도 적당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었겠다. 한강공원을 즐겁게 산책했어요. 날씨는 살짝 추웠지만 한강공원은 참 깨끗해서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쓰레기도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지는 신이 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의 고궁을 구경하기도 하고 한옥마을에도 갔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행 중 우리가 찾아간 카페는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한 곳에는 우리가 입을 한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있던 한복을 다 입어보고 싶었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입어보니 너무 편했고 마치 우리가 한국의 공주가 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한옥으로 된 건물의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한국의 차는 부드럽고 마음이 편해지는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약과라는 간식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한국 여행 중 먹어보았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어딜 가든 실패가 없었죠. 저는 약과를 차와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고 잘 어울려서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 사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구독자분들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즐겁게 차를 마시면서 로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로지도 한국이 일본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이번 여행 콘텐츠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처음 와본 한국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이틀째부터 정말 놀란 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머릿결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좋아져 본 적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은 물이 석회수라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런데 한국에서 씻고 나왔을 때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 물을 틀어보았을 때 이탈리아는 회색 빛깔의 뿌연 물인데 한국은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은가 봐요. 건조함이 제 피부 탓이 아니라 수돗물 탓이라니. 한국에 있으면 이런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거리와 도시 곳곳이 참 깨끗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제 기대치를 100% 이상 충족시켜준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딱 한 가지 어려웠던 것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찾기와 버스 타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장점이 더 많은 나라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오늘은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편리한 한국의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감동을 받은 베라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